안녕하세요. 고전을 파헤치는 채널 고파치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통수단은 뭔가요? 주로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를 타고 다니죠. 그럼 조선시대 양반들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뭐였을까요? 바로 말이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의 교통수단으로는요, 말하고 가마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물론 서민층은 어때요? 걸어 다녔겠죠. 오늘은 이렇게 16세기 미암 유이춘의 집안을 토대로 해서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외출할 때는 항상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설령 벼슬하지 않는 양반들이라도 할지라도요, 최소한 말 한 필에다가 그 말을 끄는 종 한 명을 데리고 다니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게 그 양반이라는 징표였고요. 또 양반들이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향반들은요, 말이 없으면 최소한 소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17세기 그 곽주의 한글 편지에 보면 나옵니다. 서울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루터에다가 소를 10여 마리 정도 대기시켜 놔라. 그래서 손님들을 소에 태워가지고 집까지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관직이 아주 높은 사람들, 양반 사대부들은 가마라든가 아니면 바퀴 달린 가마 있죠? 높은 가마, 초원을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양반들의 교통수단은 말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인 그 미암 유이춘도 출퇴근을 비롯한 짧은 거리에 그런 왕래할 때도 말을 타고 다녔고요. 또 고향에 다녀온 그 먼 거리에 다녀올 때도 역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양반들 말고 그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반 여성들. 양반 여성들은 주로 뭘 타고 다녔겠습니까? 역시 그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는 가마를 탑니다. 양반 부인들은. 양반보다 더, 남편보다 더 대우를 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조선시대에는 내외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맞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들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가마에 태워서 갔던 겁니다. 내외법 때문에 가마를 탔다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말이 생각보다는 그 위험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앞에서 사람이 딱 지나가 버리면 말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발을 탁 쳐들면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낙마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반 부인들은 도시에서는 말을 안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좀 없는 한가한 시골에서는 양반 부인들도 말을 탔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양반집에서 일을 하는 여종들 있잖아요. 여종들도 먼 거리를 갈 때는 주로 말을 타고 갔습니다. 양반만 타는 건 아니었고 여종들도 지치면 말을 타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말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몽골에 갔을 때 초원에서 말을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말등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걸음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안장을 잡고 가는데도 나중에 내렸을 때는 정말 이 사타구니가 까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말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그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조선시대 말에 의한 사고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다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이렇게 말 앞을 범해버리면 말이 앞발을 탁 쳐들면 그때 낙마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암일기에 나오는데요. 이 미암의 여종 말이라는 그 여종이 말을 타고 고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말이 미끄러져 가지고 어디로 굴러떨어졌냐면 바위돌 위에 굴러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미야미 남정들을 빨리 보내서 업고 데려와서 치료를 시킨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17세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 졸수제 조성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소설 창상감이록을 짓기도 하셨는데요. 그분이 20살 때 과거에 급제가지고 굉장히 기뻤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기쁠 때 오토바이 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졸수제 조성기도 말을 타고 나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다칩니다. 그래서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으로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말에 의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러면 말 가격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보통 승용차 한 대가 거의 평균적으로 하면 얼마 전에 한 2, 3천 되나요? 예, 그 정도인데 말은 그러면 어느 정도 했을까? 예, 말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 승용차보다 더 비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 한 필의 값이 노비 있잖아요. 노비 한 명하고 같았습니다. 사람 가격하고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와집 한 채하고 같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웬만한 귀하집 한 채라면 상당히 비싼 집이죠. 그래서 말이 비쌌던 거예요. 실제로 미암도 서녀들을 이게 속량, 그러니까 신분을 해방시켜 줄 때 그 주인한테 몸값으로 말 한 필씩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비에서 양민으로 이제 풀려나게 됐던 거죠. 이렇게 말이 비싸서인지 몰라도 양반들이 말에 대한 욕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즘 조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좋은 승용차 어때요? 승용차를 갖고 싶어 하듯이 예전에 그 미암도 말을 이렇게 갖고 싶어서 양반들 뿐만 아니라 미암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은 1543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암이 왕세자한테 글을 가르치는 공로로 이 말 한 필을 왕한테 하사받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유배를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1569년에 관직에 복귀를 해가지고 미암이 그 일을 딱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복시는 궁궐의 그 말하고 가말을 담당하는 관청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내가 예전에 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 그 문서를 좀 찾아서 확인해 달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사복시에서 말 한 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분호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고 미암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26년 전 임금께서 하신 명말을 다시 얻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요. 감격하고 흐뭇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승용차 한 대를 받는 격이었는데. 또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정비사들처럼요, 조선시대에도 전문적인 말 치료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의입니다. 마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의사 못지않게 아주 중요했고, 또 명의의 반열에 이 마의도 예전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유명한 의사 그러면 말 쪽에서도 유명한 의사, 요즘에 수의사들처럼 그런 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암의 집에도 정세붕이라고 하는 이 마의가 자주 찾아와서 말을 치료해 줬는데요. 이 정세붕은 사복시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랬죠? 말과 가마를 담당하는 관청이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민간의 말을 치료해 주고 생계를 꾸려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자주 치료해 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미암은 항상 신경을 써서 이 말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 종들이 말을 타면은 굉장히 많이 수십 대씩 매를 때렸습니다. 타지 못하게. 그리고 또 종들이 말 먹이를 훔쳐 먹잖아요. 그러면 또 막 정강이라든가 벌기를 때릴 정도로 말 관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동차에 신경 쓰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 자동차도 역시 어때요?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역시 예전에 말에도 말 먹이를 이제 먹여야 되는데 이 말 먹이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마죽 있잖아요. 말을 죽을 써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마초, 그다음에 콩, 물을 이렇게 함께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주잖아요. 근데 마초가 하루에 약 10여 문금, 콩으로는 7대에서 1말 정도를 줬습니다. 엄청나게 말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관리들의 녹봉에는요, 콩하고 마초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말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예. 말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을 타고 다녀야지 양반이 체면이 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통사고처럼 생각보다 말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그리고 말값이 워낙 비싸서 노비들의 몸값하고 같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집에 말이 있다라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정비사들처럼 예전에도 말 7호사인 마이들이 많이 활동했고 대우도 상당히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말먹이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웬만한 집안에서는 말을 소유하고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